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기획과의 김경아 사무관입니다. 저는 의료와 ICT 융합의 그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미래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추진 배경, 추진 현황, 의료 ICT 미래사항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확산으로 과도한 의료비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험적이고 표준적인 치료법의 한계로 인해서 의료 분야가 ICT 신기술을 가장 빨리 수용하는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의료 정보화의 성과 덕분에 상당히 많은 의료 정보의 축적이 이루어졌고 또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발달에 크게 힘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는 다 아시겠다시피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와 정밀의료로 발전하게 될 전망입니다. 기술적으로 보신다면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세계는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나 바이두, 그다음에 IBM 같은 글로벌 기업은 물론 각국의 정부들도 다양한 누가 이 미래 신시장을 선점하느냐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ICT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면서 카톡을 보낼 수 있는 정도의 실력으로 상당한 ICT 활용 능력과 이용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의료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위암이나 간이식 등의 그런 의료 분야에서도 굉장히 세계의 존경을 받을 만할 정도로 굉장히 앞서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ICT와 의료가 만나는 접점에서는 별로 그렇게 커다란 훌륭한 성과가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의료 정보화가 빨리 추진되어서 많은 디지털 데이터가 축적되기는 했지만 이것이 과연 서비스로 발전될 수 있는 가치 있는 데이터인가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또 세계 의료 ICT 시장 규모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기술 수준도 좀 낮고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저희 미래부의 사업은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R&D 사업들도 있고 BR&D 사업들도 있는데 다 소개드리기에는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해서 저희 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국에서도 R&D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의료와 ICT 융합을 좀 조기에 우리나라에 확산시키고 그 성과를 가시화시킴으로써 세계에 진출하자는 전략으로 BR&D성 실증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요 연계형 데일리 헬스케어 사업, 중증 질환자 애프터케어 사업, 웰리스케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실행이 되지는 않지만 내년부터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밀의료 사업이 대규모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프라 부분에서는 복지부와 협력을 해서 의료기관 간 정보를 교류하는 사업들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수요 연계형 데일리 헬스케어 사업은 15년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병원이나 천복자 단지와 같은 어떤 수요기관과 그다음에 웨어러블 기기를 공급하는 공급기관 간을 연계시켜서 새로운 헬스케어 서비스 모델을 발굴을 하고 그것을 현장에 적용해서 한번 시험을 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년에 11개 종류의 서비스를 개발을 했고 16년에 3개 정도를 추가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구시를 거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증질환자 애프터케어 실증 사업은 암이나 심장질환 같이 중증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업과 좀 차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암 질환이나 심장 질환 각 그 질환별로 좀 특화된 서비스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이 조기 회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실제 현장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 서비스를 열심히 이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볼 때는 이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ICT 기반 웰리스케어 실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좀 만성 질환에 곧 걸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민간 건강검진센터와 협력을 하기도 하고 또 복지부와 협력을 해서 보건소,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ICT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행을 해서 만성 질환을 조기에 예방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복지부와 협력해서 10개 정도의 전국 10개 정도의 보건소로 시범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복지부 자체 예산으로 이걸 전국 보건소로 조금씩 더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복지부에서 이제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을 한다고 이제 언론에 많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은 저희 미래부와 함께 협력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원격 의료에 대해서는 이견이 아직 사회적 합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그 의료 취약지나 아니면 거동 불편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원격 의료라는 부분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일부 그 추진 필요성들이 어느 정도는 인정 공감대를 점차 키워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의료정보 교류 기반 구축입니다.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옮길 때 종이로 복사를 해가거나 CD로 파일을 구워갑니다. 근데 이런 불편함들이 ICT가 이렇게 발달한 나라에서 우리가 이런 불편함을 계속 지속해야 되느냐에 꾸준히 의문을 제기하였고 이 사업은 복지부와 협력을 해서 그 환자가 자기 정보를 원하는 경우에 좀 편리하게 다른 그 옮겨간 기관에서 병원 그 환자의 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물론 지금도 규제 때문에 의료 데이터 자체를 전부 다 여기 대전에 있는 통합전선센터에 이제 이 플랫폼이 있는데 서버가 있는데 이곳을 다 옮기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진료 의뢰서라든가 회신서, 요약서를 어디에 있는지 메타데이터를 이 대전에 구축을 해놓고 단순히 조회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초기적인 수준으로 지금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복지부가 조금 향후에는 좀 더 확산시켜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밀의료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발표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저희는 생략을 하고요. 정밀의료 국가전략 프로젝트 중에서 이 핵심 분야는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 미래부가 방점을 두고 추진하는 부분은 차세대 의료정보 시스템 구축이라는 부분과 질환별 CDSS를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한 5천억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의 미래상입니다. 이제 아마 오는 11월에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부처가 합력해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의료 분야가 좀 비중 있게 다루어질 예정인데요. 거기서 구체적인 정책 방안들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향후 정책 방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브리핑하지 못한 점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미래의 ICT 융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국가전략 프로젝트 안에서는 보면 그 의료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약간 단기적인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여러 병원마다 다르게 가져가고 있는 그 정보화 부분을 좀 표준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EMR 표준화 같은 것들도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료계와 그 ICT 기업들이 함께 모여서 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데이터 인프라가 확충이 될 때 여기에 기반해서 다양한 그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라든가 정밀의료 서비스들이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보건산업 전략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던 그런 우리의 정책 목표들을 좀 실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미래부도 저희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